네, 우리 시간으로 지난 14일 칸 국제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. 세계 최대 규모의 영화제인 칸 국제영화제에서 올해도 한국 영화와 한국 배우들의 활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. 좀 더 자세한 소식 스포츠 동아의 윤여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죠. 어서 오세요. 자, 올해 칸 국제영화제에서 어떤 우리 영화들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나요? 예, 아무래도 그 칸 국제영화제의 가장 큰 관심 부문은 경쟁 부문이겠는데요. 사실은 올해 한 편의 그 한국 영화도 진출하지는 못했습니다. 경쟁 부문에. 하지만 그 경쟁 부문 이외에 그 비경쟁 부문 그리고 주목할 만한 시선, 감독 주관 그리고 미드나잇 스크리닝 같은 그 다른 부분 역시 에도 이제 한국 영화들이 초청이 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올해 한국 영화는 그 좋은 놈, 나쁜 놈, 이상한 놈이 그 공식 비경쟁 부문에 초청이 됐고요. 추격자가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서 상영이 되기도 했습니다. 또 완전한 한국 영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봉준호 감독이 레오 까라스 감독 등과 함께 참여한 그 도쿄라는 영화도 주목할 만한 시선에 상영돼서 호평을 받았고요. 거장 김기영 감독의 한여도 그 세계 영화재단의 복원판으로 그 칸 클래식 프로그램에서 선을 보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마틴 스코세지 감독이 이끄는 세계영화재단이 매년 그 전 세계 고전 영화를 복원을 해서 그 선을 보여왔는데 올해는 그 김기영 감독의 한여를 선택을 해서 상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요. 그런데 우리 영화가 경쟁 부분에 진출하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기도 한데요. 그렇다면 초청된 이 영화들이 모두 현지에서 상영이 됐나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추격자 같은 경우는 지난 17일이죠.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에 이미 상영이 됐고요. 좋은 놈, 나쁜 놈, 이상한 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말인 24일에 그 공식 시사회를 열게 됩니다. 네. 예. 일단 뭐 추격자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상영이 된 이후에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영화제에 모여든 각국 영화 관계자 그리고 외신, 언론들의 그 호평이 잇따르고 있는데요. 지난 17일 이번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그 공식 시사회를 가졌는데 이후에 이 같은 찬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그 세계적인 영화 전문지죠. 버라이어티 같은 경우는 그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르 실험이라는 그 찬사를 보내기도 했고요. 또 시사회가 열렸을 당시 그 상영이 끝난 직후에 많은 관객과 관계자들이 상당한 그 호응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네,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영화가 이제 세계 영화인들도 참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뿌듯한데요. 이와 더불어서 추격자의 나홍진 감독에게도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고요. 그렇습니다. 영화 추격자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 500만 관객을 불러 모았던 나홍진 감독이 이번 칸 국제영화제에서 수상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물론 경쟁 부문은 아닌데요. 처음으로 그 칸을 찾은 장편 영화 신인 감독 가운데 그 한 사람을 그 선택을 해서 황금 카메라 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. 그 수상 후보로 나홍진 감독이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고 하고요. 그만큼 이제 그 나홍진 감독의 재능을 인정받고 있는 셈이죠. 네. 그리고 이제 올해 10월에 아마 자신의 그 학교 후배와 결혼을 할 것이다.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조만간 좋은 소식도 있는데 이 황금 카메라상은 신인 감독에게는 아마 최고의 상이 아닐까 싶은데요. 그렇습니다. 끝까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추격자의 히로인인 김윤석 씨 그리고 하정우 씨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겁다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이 두 사람이 배우인 만큼 아무래도 그 추격자 속에서 보여준 그 연기에 대한 호평이 잇따르고 있는데요. 버라이어티 같은 경우에는 김윤석 씨의 연기를 두고 그의 에너지가 충만한 연기의 가장 인상적인 면은 그 타락한 포즈를 옹호하지 않으면서도 그에게 양심을 부여했다라는 그 평을 보냈고요.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김진아 감독의 그 매우 특별한 영화 네버 포레버에서도 탁월했던 하정우가 소름 끼치는 백지 상태를 그렸다라고 대단한 찬사를 보냈습니다. 예. 특히 하정우 씨는 칸 영화제와 아주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던데요. 그렇습니다. 하정우 씨가 사실 이번 그 칸 영화제를 찾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지난 2005년에 그 2006년이죠.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영화로 그리고 작년에는 시간이라는 영화로 각각 그 자신의 출연작을 칸 영화제에 진출시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올해 그 추격자까지 해서 3년 연속으로 칸을 찾을 만큼 이미 하정우 씨는 사실은 해외에 좀 알려져 있는 그런 얼굴입니다. 그런데 올해 그 추격자로 하정우 씨는 그 반지의 제왕 등의 프로듀서로 참여했던 하비 웨인스타인 그리고 빔 벤더스, 오우삼 감독 같은 세계적인 거장들과도 그 만남을 예정하고 있습니다. 예. 만남이 이어져서 또 좋은 영화 제작까지 좀 결과가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이렇게 이번에 칸 영화제 참석하기 위해서 현지를 떠난 우리 배우들에게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고요? 저도 이제 칸에 몇 번 가봤지만 아무래도
칸에 한국에서 직항편이 없기 때문에 네. 그 유럽의 허브 공항들을 이제 경유해서 가게 됩니다.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그 추격자의 김윤석 씨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낭패를 본 격이죠. 그래서 예. 김윤석 씨가 레드카펫 그 이제 추격자 공식 상영을 앞두고 레드카펫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직전까지도 이제 그 턱시도가 도착을 못해서 예. 굉장히 애를 태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결국 레드카펫에 입었던 그 옷은 이제 준비했던 그 옷이 맞나요? 마침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예. 바로 그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. 예. 참 우여곡절이 많았네요. 그리고 좋은 놈, 나쁜 놈, 이상한 놈 제목이 독특한 이 영화죠. 송강호, 정우성 그리고 이병헌 씨 등 이 영화의 톱스타들과 또 김지훈 감독의 명성에 힘입어서 이 영화도 현재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요. 그렇습니다. 김지훈 감독은 이미 그 지난 2005년에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로 그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에서 초청이 된 바 있습니다. 그 당시 주연 배우도 이병헌 씨였는데요. 그런 김 감독이 올해 그 좋은 놈, 나쁜 놈,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로 다시 칸을 찾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예.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. 송강호 씨도 지난해 이제 밀양으로 그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이 돼서 전도연 씨와 함께 레드카펫을 밟았는데 이번 주말이죠. 24일 현지 시간으로 24일에 그 시사회를 열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해외 영화계의 관심이 어떻게 드러날지 네.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자, 해외 영화제에서 당당히 한국을 알리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영화들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. 윤여수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